그러면 한국판으로 보자면 이제 전한길 씨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 사람이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약간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한길 씨가 본명이 아니더군요. 네. 예. 이름이 전유관 씨. 전유근 씨. 그러니까 6월 8일에 온라인으로 입당 신청 내고 6월 9일에 서울시당이 승인하면서 당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당비를 내면서 널리 알리지 않고 있다가 한 달 지난 상황에서 지금 스스로가 좀 입당했다는 걸 알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황교안 대표 시절에 태극기들이 대거 국민의힘, 그때는 국민의힘이 아니었죠. 입당을 했던 적이 있어요. 같은 패턴으로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시절이죠. 그러니까 같은 패턴으로 보이고 이게 결과적으로 몇 년 지나면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 총선 참패로 이어집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장에 이게 뭔가 되게 하드한 파워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당권파들이나 당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말하자면 착시적인 힘이고 결국 정당은 선거에서 심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자유한국당이 그때까지 보수 정당이 거뒀던 참패 중에 최악의 참패를 당했고 그 구도가 지금 총선 때 거의 굳어지고 있거든요. 서울 수도권에서는. 그때부터 영남 자민련 얘기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미 이영자당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영남 자민련이 됐는데 여기에 당원 구성이 더 짜진다. 아하. 이러면 영남에서도 내가 3자 구도로 나가면 해볼만해서 내가 이길 수 있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정도로 지금 망해갈 거다. 잠깐만,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전한길 씨가 뭐 당대표도 나가고 뭐 최고위원도 나간다 그러면 정말 자기 말대로 10만 명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죠. 게다가 지금 김계리는 자기가 된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못 됐잖아요. 입당이 안 된 거잖아요. 당원 심사가 이제 심사에서 떨어진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 뭐 TV, 유튜브 지금 새로 시작했잖아요. 10만 명을 또 이제 하루 아침에 만들어내놓고. 그러니까 좋아. 너무 똑똑하지 않아요? 이 여자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 여자 변호사는 정말 이 당에 들어가는 건 원하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좀 피해자처럼 이렇게 되면서 대신에 난 돈을 벌고 싶었던 거죠. 야, 진짜. 지금 뭐 이게 그 요지가 뭐예요? 그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 요지는 우선 각자 자기가 원하는 바를 각자의 방식으로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전한길은 전한길대로, 김계리는 김계리대로. 전한길이 원하는 건 그래서 유튜브 잘 되고 있으니까 전한길이 원하는 건 이제는 이 당에서의 자기의 그 공식적인 지위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진짜 중요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나는 그 모스탄. 네, 모스탄. 그 사람도 같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자기 광팔로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똑똑하다. 광도발로 왔다. 일광 아니야, 일광? 일광. 자, 지금 보면 국민의힘은 이 정당이라는 그리고 대한민국을 어찌 보면 대표하는 보수 정당으로서의 역사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 의원들대로 자기들 그러니까 제가 흔든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외부 인사들이 극우적인 어떤 캐릭터를 만든 다음에 좀 다들 자기 장사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문회 국면에서 그게 드러나잖아요. 예를 들면 지역구 탄탄한 의원들, 이런 의원들 청문회에서 주목받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섣불리 이재명 정부의 인사와 대립각을 세워갖고 언론한테 집중포화당하고 이러고 싶어하지 않아요. 주진우가 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중앙 정치에서의 어떤 스포트라이트로 자기의 지역구가 유지되지 않는 의원들이 지금 한 80%예요. 그러니까 이 의원들은 사실 전한길이 와서 춤을 추나 김계리가 유튜브 방송을 하나 관심이 없어요. 자기 당선인이랑은 상관이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는 왜 저래 하지만 그 당은 뭐 김상욱 의원이 그런 표현 쓰던데 고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요하다. 네, 실제로는 고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찐윤이래? 찐윤인가 뭐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중의 정서나 온도와 굉장한 괴리감을 이미 갖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그 당에 있는 사람들만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더 비극적인 건 그걸 몰라도 또 당선이 되는 지역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그게 지금 이게 바깥에서 보기에는 도대체 왜 저러냐 싶지만 이게 계속 뭔가 아기가 안 맞고 공회전되는 국민의힘이 공회전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이렇게 발생하는 지금 중앙정치 이슈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특검이 나를 강제 청산하지만 않으면 내가 내 지역구를 지키는데 지금 1년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 정서를 대변하는 게 윤상현 의원이 과거에 했던 1년만 지나면 다 있고 우리 또 찍어준다. 이게 그런 지역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사실 생각인 거죠. 그렇죠. 우리 김한 기자가 이렇게 주옥 같은 논평을 하고 있는 사이 댓글창에는 담배를 끊으셔야겠다라는 댓글이 방송을 끊어야 된다. 방송 끊긴 뭘 끊어.
아무튼 예 말씀하시죠. 근데 그런 어떤 사태가 저기 2019년에 황교안 대표 그러니까요. 당선 사례인데 태극기 부대가 난입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극우 정당의 어떤 저 체질을 강화하면서 당시 여론에서 오세훈 지금 시장이 당 대표에서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뒤집어 버렸죠. 그러니까 힘을 보여준 거예요. 극우적 성향의 사람들이 당원이 되면 어떤 당이 되는가를 그때 우리가 잠시 그러고 봤었죠. 나서 예. 그 판은 뒤집어 엎었지만 그 뒤로 모든 선거는 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그러니까 예. 큰 선거가 진 이유는 패인은 그때부터 잉태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극우의 광장의 에너지가 어디론가 흘러가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광장에 모여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국민의힘 쪽으로 오는 거예요. 전한길이라는 인물을 위시로 해서 지금 국민의힘에 흘러 들어왔다면 그럼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태도가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뭐 처음에는 막 어떻게 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당원 당규에 이제 뭐 한번 살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한 발 빠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 2019년도 상황보다 훨씬 퇴행적이라고 보는데 2019년도에 그 태극기 세력들이 국회를 점령하자고 왔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국회 담장 안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이크를 잡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김문수였어요. 야. 무대에서. 그치. 근데 지금 뭐 전당대 하면 누구 나온다라고 보면 김문수가 이들보다 더 온건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맞아. 네. 김문수는 대선도 나왔고 이들보다 대선에 나와서 무슨 뭐 태극기스러운 발언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뭐 막 그래 보이진 않았잖아요. 근데 예. 전한길이나 김계리는 김문수와 지금 발언의 수위를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훨씬 더 예, 문제적인데 지금 국힘이 그때도 국힘은 근데 이런 태극기 세력과 손잡으면 안 된다라는 사람들이 3분의 1은 되게 있었어요. 많았었어요. 어쨌든. 근데 지금은 없죠. 비대위원장조차 이거가 뭐 문제가 없다라는 태도로 돌아서는 건 그때보다 지금 국민의힘이 상황적으로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훨씬 더 퇴행적이다. 아니 그런데 정규제나 조갑제 보수 농객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판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많은데 저 어제 조갑재 대표가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분을 안 진 한 20년 됐는데 이분이 이렇게 합리적인 분이었나 이런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약간만 합리적이어도 이런 극단적인 그 영역에서는 정상인으로 보인다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죠. 그리고 아니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전환길이 들어오면은 정광훈 목사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저는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경쟁합니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했던 얘기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인적 청산 이런 얘기를 했더니 3년 뒤 총선에서 그것은 볼 일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과정이 중요치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다음 총선까지는 그냥 배지 달고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죠. 네. 아니 국힘에서 노골적으로 그 얘기해요. 3년이면 정권 절반이 넘어가는데 다음 총선까지 가면 우리한테 반드시 기회가 온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것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거를 적극적으로 타개하자라고 하면 당내에서 죽어요. 예. 그러니까 당내에서 죽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3년 있다 총선이 못 나가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일단 살아 있어야 그 장에서 죽지 않는 유산균처럼 갈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지금 장 속에 있는 유산균이 되고 싶은 거죠. 예. 그럼 캡슐을 끼워야 비유를 해도 저렇게 오늘 좀 살아서 장까지. 살아서 장까지 간다는 몹시 어려운 일이라 그래요. 예. 아무튼 쉽지 않아요. 유산균 정당이 되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이야기를 잠시 해봤고요. 자, 무인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냈던 부분, 북을 도발하여 어떤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고 그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이어가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 속에서 지금 관련 수사는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드론 작전 사령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사령부이긴 하지만 드론이라는 게 현대전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면 이 사령부의 위상 같은 게 느껴지는데 지금 이 무인기 건을 얘기할 때 빠지면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이 김용대라는 드론 작전 사령부의 사령관인데요. 어제 13시간 30분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일반 이적,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취재진들을 만났어요. 조사받고 나오는 길에. 오물풍선 대응이었을 뿐 발각될 목적이 없었다. 정상적인 작전이었다. 그리고 본인은 명령을 받고 수행하는 야전 지휘관일 뿐이다. 합참의 명령을 받는 야전 지휘관이다.
합참의 명령을 받고 수행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김종대 의원께서 이거 좀 혼내주세요. 근데 그렇게 이게 논란이 됐으면은 이걸 확인해줘야 되는 김명수 합참의장이 예. 아직까지 침묵을 지키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예. 이게 합참의 정상적 지휘계통으로 됐다면 왜 가만히 있느냐? 음흠. 정상적 작전이라면은 왜 정상적 지휘계통을 안 거쳤느냐? 음흠. 그다음에 왜 정상적 작전을 해놓고 드론 그 비행 기록 그 통제소에 그거 덮어쓰기 해가지고 기록을 갖다가 화급히 지웠으며 그거 날려보낸 중대는 부대 이름도 바꾸고 대대장들은 전출시키고 예. 아니 정상적 작전이었는데 왜 그러냐고. 거기에다가 정상 장비를 투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보니까 기체는 국산이고 예. 엔진은 미국제고 아하. 항전 장비라고 항공 전자 장비는 중국제더라고. 글로벌리즘이네. 그러면 글로벌리즘. 아니 근데 그 부분을 짚었어요. 질문을 했습니다. 왜 정상 작전이라면 그러면 이 장비 자체의 수준이라는 게 정상 작전을 할 수 없는 수준 아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좋건 나쁘건 갖고 있는 장비로 전력을 극대화시키려고 했을 뿐이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웃기는 얘기인데 예. 이건 2020년에 바로 이 문제에 들어오는 전투용 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전투에 투입할 수 없는 장비라고 그렇죠. 법적으로 판단이 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드론이 없습니까? 있죠. 군단, 사단마다 고성능 드론이 없냐고. 그다음에 현대전에 요즘 민간 드론도 저거보단 성능이 좋거든. 그러면은 정상 작전이면은 정상 장비가 투입돼야 되는데 왜 저기 전투용으로 부적합 판정을 난 거를. 그렇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면 알잖아요. 정상 작전인데 작전 실패했다고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박수 치며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찰을 간다는 무인기에 카메라를 떼고 삐라통을 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환을 할 수 있어야 성공한 작전인데 이런 고물 어디 구닥다리 민간인도 안 쓰는 드론을 갖다가 보내가지고 이걸 떨어뜨려 놓고 이게 정상이라고 벅벅 우기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투수타라면은 난 진짜 군대 문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이 사람 육사 48기예요. 예. 그 전임자가 임기를 8개월이나 앞둬놨는데 작년에 갑자기 봄에 이 사람이 드론 사령관이 전문가도 됐죠. 아닌데 예. 사령관으로 오는데 나 이거 올해 그러지 않아도 이번 계엄의 주축 세력이 육사 48기들 아닙니까? 그렇죠.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다 동기생이잖아요. 근데 왜 또 여기에 48기 비전문가가 내리꽂히고 오자마자 한 달 만인 6월에 안보실에 드론 작전 계획을 비밀리에 보고하냐고. 그러고 나더니 이제 10월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많죠. 아니 예. 이게 어떻게 인사도 왜 비정상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고 정상적인 대응 작전이었다 그랬는데 아니 우기시든 말든 나는 합참이 책임 있게 답변하라 이거예요. 합참 지금까지도 말이 없습니다. 침묵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특검이 합참하고 방첩사 압수수색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방첩사는 더 희한해. 그걸 갖다가 이제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했거든. 드론에 대한 의혹이 있으니까. 그 조사를 중지시킨 게 방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군이라는 조직을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들이 다 뭐가 있으니까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작전? 드론 작전 사령부 창설 자체가 약간 목적성 프로젝트 예. 목적성인 예. 것 같아요. 이게 2023년 2월달에 처음 알려졌거든요. 그리고 4월달에 입법 예고안이 나왔습니다. 국방부에서. 그러고 나서 이 작업을 어디서 했냐? 방해사업청에서 했습니다. 용산 근처에서. 예. 그러다가 대통령이 2023년 8월달에 이 드론 작전 사령부가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 임무가 막중하다. 지금 일각에서는 굉장히 강조했었죠. 윤석열 예. 씨가 드론 성애자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사 다 기승전 드론 얘기를 합니다. 드론 성애자.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태원 참사가 나고 이틀 있다가 처음으로 국무회의 모습을 드러나서 드론 이런 얘기하죠. 거를 예. 드론으로 방제를 해야 예, 된다. 이런 맞아요. 얘기 하거든요. 굉장히 뜬금없다. 하여튼 드론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움직일지도 모를걸. 예, 이 부대 자체가 창설되는 과정 자체가 뭔가 이 정부에서 석연치가 않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이제 말하자면 사령관이 바뀌는 과정. 예. 그리고 이 드론 작전 사령부가 뭐 육공 어디를 부지를 어디를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이 드론 작전 사령부가 기정사실화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놓고 보면
이 드론 작전 사령부를 그리고 뭐 김정대 의원님 계시지만 이 드론이라는 게 다 지금도 육해 공군에서 다 쓰고 있는데 굳이 말하자면 이 드론 작전 사령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개선 없이 지휘하고 뭐 맞아요. 이랬던 이래야 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2023년 2월 이거를 급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때 국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좀 있었거든요. 이게 그럼요. 너무 네. 급하게 저도 많이 추진된다. 반대했어요. 예. 근데 이 과정 자체를 이제 좀 들여다 봐야 이 문제가 풀린다. 그거는 2022년 말에 북한 드론이 날아왔거든. 그 중에 5대 중에 한 대가 용산을 스쳤다 그러지만 네. 사실은 뚫었는데 그게 적은 사건은 아니었어요. 이게 심각성을 제기한 게 민주당이에요, 사실은. 국민의힘은 저 별거 아니라 그랬죠. 서울의 상공이 뚫렸다. 예. 그랬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대응 작전을 해야 되는데 드론 작전은 지금 전방에 모든 부대가 하는 거니까 그걸 잘 지원해 줘야지. 별도로 드론사를 또 만들면 옥상옥이 돼가지고 오히려 예. 조금 복잡해지지 않느냐. 제가 이제 제기한 반론은 그거였죠. 그런데 어쨌든 만들었어. 그랬는데 이제 여기에서 말하자면 어떤 작전을 하면은 이게 교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합참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드론 날아간 걸 모르고 있는데 북한이 도발이라도 하면 그 책임은 드론사가 그렇죠. 지는 게 아니라 합참이 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군령 체계는 헌법 체계예요. 헌법 89조에 합참 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국무회의에서 임명을 승인받게 돼 있어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국군 조직법에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합참 의장이 각군 작전 부대를 지휘 통제한다고. 네네. 그럼 드론 작전산 지휘 부대거, 그렇죠. 작전 부대거. 예. 그러면은 거기에 귀속대라고 한 건데 이렇게 통제 장치를 만든 이유는 바로 이런 짓을 못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권력자가 주관과 변덕으로 무력을 사용하면 너무 위험하니까 예. 합동 참모들의 그 수구위와 동의를 거쳐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도록 이걸 헌법 절차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저기 무시해 버렸다? 그렇게 지휘 체계가 물러나면 그건 망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심각한 이렇게 거예요.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합리적인 부분인데 이 김용대라는 드론작전사령부 사령관은 조사 내용도 그렇고요. 뭔가 그 시간이 제법 있었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이 조사받을 걸 되게 준비를 철저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나오는 답이 계속 좀 허망한 답들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히 한 거예요? 준비 안 그러니까 한 정황하고는 안 맞는데 본인 논리는 맞춘 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 자신의 PC에 뭐 유서까지 썼다라는 네, 얘기도 있잖아요. 유서 아이고 그게 또 말도 안 그거 되는 압수수색 될 거 뻔히 아는데 그때 유서를 썼다는 거예요. 이건 다 조사 받을 걸 염두에 두고 예. 세팅한 것 아니냐. 충분히 의혹이 제기될 수 참 있잖아요. 장군답지 못한 비루함이다. 장군은 기본적인 명예와 품격이 있는 거거든. 아무리 죄를 져도. 그러니까. 근데 이건 뭡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자기의 엄연한 상관이 합참의장이 있는데 그 작전부대 어떤 장인데 자기가 뭐 이런 걸 갖다 군사작전이 왜 사법 대상에 돼야 되냐 그러는데 그건 본인이 판단하실 일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어쩌면 합참의장도 이 수사에 동의할지도 몰라요. 안 그러면 합참도 같은 한표가 그렇죠. 됩니다. 예. 그런데 이런 군율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일개 소장이 이런 헌법 가치를 갖다가 도전합니까 그래? 그렇습니다. 이게 영화로 나올 것 같아요. 한 20년 후에. 영화로 네, 실미도처럼. 실미도처럼 윤석열 시대 드론 작전 사령부라는 부대가 있었다. 제목 드작사. 네. 아 괜찮네요. 예. 자 실미대 부대장도 비장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는? 네. 알겠어요. 예. 좋은 말씀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게 돼서 네. 다행입니다. 예. 드잡사. 드작사 괜찮다. 드작사. 예. 좋네요. 어떤 놈이 드잡살 드잡은 거야. 이래서 문제가 된 거 지금 아니야. 속보가 나왔네요. 예, 구속적부심 윤석열 구속적부심 4시간 50분 만에 종료가 됐다라는 속보가 나왔는데 예. 좀 있으면 결론 나오겠죠, 뭐. 예. 24시간 이내입니다. 이 심리가 종료. 그렇죠. 예. 자, 아니, 오늘 그리고 저거는 원래 피의자가 나갈 필요가 없는 재판인데 나온 거예요. 되게 나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오늘 1시간 일찍 왔대잖아요. 아 그러니까. 예. 자, 그리고 오늘 순직 해병 특검, 이 최해병 특검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압수수색을 했다. 그래요. 우리 아까 말했잖아요. 예. 순복음교회. 그랬네요. 예. 윤석열이
목사님이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빨 받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자, 진짜. 뉴스 다이브에서 말하는 대로 다 되고 있습니다. 내가 예. 입에서 막 나오니까 아니, 다 그런데 나오네. 통일교도 앞서수색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앞서수색하고 네. 그다음에 극동방송. 절도 앞서했잖아. 극동방송도 극동방송도. 저기 왜 건진의 그거 왜 일광 조계사. 일광 조계사. 예. 송원석 그 조계종하고 아무 상관없는 데입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내일은 이제 종교 탄압한다고 합니다. 아, 야, 웬일이래. 일이 커지네요. 난리 났어. 아, 자, 뭐가 여러분 있는 거야. 주말 잘 보내십시오. 오늘 금요일입니다. 뭐 시간이 확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 드는데 저희는 주말 잘 보내고 월요일에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김종대 전 의원, 노영희 변호사, 김한 기자하고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뉴스 다이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